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어제부터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이제 검은 화요일이 됐습니다. 자세히 좀 분석해 보죠. 맞습니다. 두 시장 모두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은 800대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기간 양 시장을 합쳐서 줄어든 시가총액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 증발한 100조, 불개미는 더 샀다로 잡았습니다. 네. 올 들어 진행된 랠리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우선 장 초반 반등을 노리던 코스피는 곧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2,470대까지 빠졌다가 마감을 앞두고 소폭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시작된 이 하한가 폭탄을 둘러싸고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에서 7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오늘까지 이어갔는데요. 네. 이 기간 동학개미들이 사들인 주식 금액만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줄매수는 2021년 말 이후 처음입니다. 네. 당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때문에 천스닥이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에 나선 바 있었죠. 어떤 종목을 모았나 살펴봤더니 코스피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가 1위에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보다 많은 순매수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네. 이 밖에 에코프로 BM, LNF 등 2차 전지 대표 종목으로 투심이 몰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닝 시즌을 맞아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악재가 터지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종목에 작전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결국 이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이라는 게 일단은 표면적인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네.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매도 폭탄 역시 오늘도 시장을 강타하면서 전체에도 찬물을 부었는데요. 어제 하한가를 맞았던 8개 종목 가운데 6개는 또다시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가는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특정 테마에 대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지나치다며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조사에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전달합니다. SG증권발 매도 폭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맞았던 8개 종목 가운데 6개는 오늘도 하한가를 기록했고 두 종목은 낙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하한가를 이틀 연속 맞으면서 주가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아직 하한가 직행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수 세력에 의한 매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쭉 올려놓고 이제 수익을 다 실현하고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주가가 원위치로 찾아가는 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빠지면 개인들은 대체로 못하거든요. 소수 계좌의 매매나 매도가 집중될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다올투자증권과 서울가스, 성광은 전날 공시를 통해 소수 계좌를 통한 매도가 집중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증권가는 신용융자 잔고가 높은 종목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신용융자 잔고 비율 그리고 신용융자 공여율, 즉 매수 금액 대비 신용 매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투자를 좀 자제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지나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자제를 강조하면서 불공정 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연속 시장을 폭격한 이번 매도 폭탄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더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토론방에는 피해 손실과 책임 공방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살펴봐도 위 종목들의 매도 잔량이 최고 780만 주 가까이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금융당국의 경고성 발언은 2차 전지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최고 6% 넘게 하락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제 몽둥이 만지작 금감원 녹아내린 2차 전지주를 잡았습니다. 네. 코스피에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LNF 등이 줄줄이 빠졌습니다.
네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를 선택했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수가 크게 하락했지만 이제 역대급 실적을 낸 현대차 그룹주들은 다 올랐네요. 맞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듯 SK와 미국의 배터리 공장 투자에 나선 점도 호재였고요. 네. 앵커 말대로 오늘 나온 실적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모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더해서 넷플릭스의 투자 유치 소식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나 펜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업종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 또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 후반에는 당국이 개입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증시 부진과 맞물리면서 환율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2.2원 6전 떨어진 1,332원 이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장중 1,337원을 넘기더니 오후 들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1,330원대 후반을 오르내리다가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외환스래프 거래 소식을 하기로 전했는데 이것이 일단 상승세를 멈춘 배경으로 파악됩니다. 네. 채권 약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기물과 단기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오르는 상황인 거죠. 다음 주 미국 FOMC를 앞두고 방향을 찾는 모습인데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미국채는 물론 우리 국채까지 장기적인 움직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